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남다르죠? 경로당 e스포츠 대회라니 처음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듣고 나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빵빵 터지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의 경로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TV 보고 장기 두고 화투 치면서 담소 나누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비슷비슷한 하루의 연속이죠. 아침에 나와서 순자야 왔네, 영수 할배도 일찍 왔구만, 이렇게 인사 나누고 오늘 뭐 할까 하다가 결국 늘 하던 대로 TV 틀어놓고 장기 한 판, 그러다 점심시간 되면 또 뭐 먹을까 고민하고 뭐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평온했던 경로당에 어느 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순자 할머니, 올해 69살이세요. 이분이 바로 경로당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나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거든요. 호기심이 왕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나도 해보자 라고 나서는 타입이에요. 다음은 박영수 할아버지, 73살이세요. 이분은 전직 체육교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승부욕이 어마어마하세요. 장기를 둬도 이길 때까지 한다 는 식이고, 화투를 쳐도 오늘은 내가 고스톱 간다 며 눈이 번뜩번뜩 하시는 분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이기고 싶은 마음만큼은 청춘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말숙 할머니, 66살이세요. 이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 중 한 분인데요. 손자 덕분에 스마트폰을 제법 잘 다루세요. 카카오톡은 기본이고 유튜브도 보고 심지어 게임도 조금씩 하시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이 말수가 넌 진짜 똑똑하다라고 부러워할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최종필 아저씨, 67살이세요. 이분은 처음에는 뭐든지 그런 거 왜 해? 시간 낭비하라고 반대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이죠.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말숙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면서 안 돼. 아이고, 또 졌네.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죠. 순자 할머니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갔어요. 말수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재밌어? 아, 이거? 손주가 가르쳐준 게임이야.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거야. 자동차 운전? 화면 속에서? 그래. 여기 봐봐. 이렇게 핸들 돌리듯이 폰을 기울이면 차가 움직이고 이 버튼을 누르면 더 빨리 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수 할아버지와 종필 아저씨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죠. 오, 이거 재밌겠는데. 나도 해볼 수 있어. 하지만 종필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그런 거 뭐하러 해?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의 게임이라니. 순자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게임은 애들 거 아닌가. 하지만 말숙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해보니까 진짜 재밌어. 머리도 써야 하고 반사신경도 필요하고. 손주가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대. 치매 예방? 응. 손가락도 많이 움직이고 순발력도 기르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뇌 운동이 된다는 거야. 이 말에 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말숙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가 시작 버튼이고 이렇게 폰을 기울이면 차가 좌우로 움직여. 그리고 이 버튼이 가속 페달.
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폰을 잡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차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우회전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더 빨라지고.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내 말을 안 듣네. 할아버지, 너무 세게 기울이시면 안 돼요. 살살 기울이셔야. 아, 그래. 그럼 이렇게.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영수 할아버지가 차를 제대로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평생 승부욕으로 살아온 영수 할아버지,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오, 이거 재밌는데. 1등 했다. 말수가 나 1등 했어. 와,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이 광경을 보던 순자 할머니도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나도 해볼래.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첫 도전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차가 벽에 박고 뒤로 가고 심지어 다른 차들과 연속으로 충돌하면서 꼴찌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내 차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 차 고장 났나? 다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할머니, 차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운전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서 경로당의 게임 열풍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종필 아저씨도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에이, 한 번만 해보자. 이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지만 종필 아저씨의 첫 게임 결과는 처참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뒤로 가지? 앞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핸드폰을 거꾸로 잡으셨어요. 거꾸로? 아, 그래. 핸드폰을 뒤집어 잡는 바람에 모든 조작이 반대로 된 거였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종필 아저씨도 게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자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오늘 뭐 할까? 하며 심심해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내가 1등 할 거야. 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영수 할아버지의 승부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어제는 분명히 1등 했는데 오늘은 왜 3등이야? 다시 해보자. 하지만 게임이라는 게 쉽지 않죠. 손가락 움직임도 빨라야 하고 순발력도 있어야 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게임을 하다가 흥분하면 스마트폰을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손에서 떨어뜨리기 일쑤였어요. 아이고, 또 떨어뜨렸네. 이 폰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영수 할아버지는 승부욕이 과열되어서 의자에서 일어나 게임을 하다가 의자를 쓰러뜨린 적도 있었고요. 안 돼, 안 돼. 1등 해야 해. 하면서 온몸을 움직이며 게임을 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종필 아저씨는 게임 용어를 자꾸 틀리게 말했어요. 야, 내가 킬각이다. 아니에요, 아저씨. 낄각이 아니라 킬각이에요. 킬각이나 낄각이나 뭔 차이야? 말쑥 할머니는 그나마 제일 잘했지만 가끔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목이 아플 정도로 화면에 가까이 대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머니, 너무 가까이 보시면 눈 나빠져요. 아, 그래. 근데 멀리하면 잘 안 보이잖아. 이런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너무 재미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혼자서 하는 게임보다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말쑥 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손자들한테 배워보는 건 어때? 게임도 더 재미있는 게 많다고 하던데. 손자들한테 배운다고? 응. 우리가 직접 가서 할머니도 게임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임도 가르쳐주고. 영수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나도 우리 손자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해서 게임 과외가 시작되었어요. 각자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에게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거죠. 처음에 손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게임을 하신다고요? 할아버지가 e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곧 신나하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게임도 해보세요. 할아버지, 이건 팀으로 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퍼즐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고, 영수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전략 게임을, 말숙 할머니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종필 아저씨는 여전히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순자 할머니의 경우에는 손녀가 가르쳐주는 퍼즐 게임에서 의외의 재능을 보였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추세요? 글쎄, 그냥 눈에 보이더라구나. 영수 할아버지는 전략 게임에서 체육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정말 치밀한 전술을 구사했어요. 손자야, 이건 축구 전술이랑 비슷하네. 여기서 이렇게 포위하고 저기서 빠져나오고. 말숙 할머니는 이미 게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운 게임들도 금방금방 익혔고요. 종필 아저씨는 이거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예전엔 버튼이 2개면 됐는데 하면서 투덜거렸지만 손자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주니까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 과외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바로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숙제했냐? 밥 먹었냐? 감기 조심해라 이런 뻔한 대화들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게임을 매개로 해서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는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오늘 레벨업 하셨어요? 응, 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어떻게 키우는 거야? 아, 그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시간도 더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게임에 관심을 보이자 정말 좋아했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게임을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나니 이제 제법 게임다운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실수는 많이 했지만요. 영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진짜 시합을 해보는 거 어때? 시합. 응. 우리 동네 애들이랑 한번 붙어보자고. 젊은 애들 vs 어른 팀으로. 처음에는 다들 그게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젊은 애들을 이겨? 라고 걱정했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승부욕은 꺾이지 않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우리도 한 달 동안 연습했잖아. 말숙 할머니가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한테는 경험이 있잖아. 인생 경험. 인생 경험이 게임에 무슨 도움이 돼? 종필 아저씨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전략 짜는 거, 집중력, 끈기. 이런 거 다 게임에 필요한 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도 점점 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면 어때? 재미있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경로당 vs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기획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님께 말씀드려서 마을 회관을 빌리고 빔 프로젝터도 설치하고 정말 그럴듯한 대회장을 만들었어요. 소식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오겠다고 했어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게임 대회를 한다고. 그것도 젊은 애들이랑. 대회 당일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쪽에는 평균 나이 70세의 어른팀, 다른 한쪽에는 평균 나이 17세의 청소년 팀이 앉았어요. 청소년들은 처음에 어르신들이 정말 게임을 하실 수 있으실까? 하며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재미있어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게임은 팀 단위로 하는 레이싱 게임으로 정했어요.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경주를 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경기에는 말숙 할머니가 나섰어요. 상대는 고등학교 2학년 민수였죠.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그래, 준비됐다.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민수가 앞서 나갔어요. 하지만 말숙 할머니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의 연습이 헛되지 않았거든요. 어? 할머니 생각보다 잘하시네. 게임이 진행될수록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서 말숙 할머니가 완벽한 코너링으로 민수를 따라잡은 거예요. 와, 할머니 대박. 결과는 2등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 게임을 배운 지 한 달 만에 고등학생과 거의 비슷한 실력을 보인 거니까요. 두 번째는 영수 할아버지의 차례였어요. 역시 승부욕 하나로는 최고였죠. 게임이 시작되자 아예 의자에서 일어나서 몸 전체를 움직이며 게임을 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세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결국 너무 흥분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너무 세게 기울여서 차가 벽에 박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세 번째는 순자 할머니였는데 순자 할머니는 게임 시작하자마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미안해. 다시 해도 될까? 다들 웃으면서 물론이죠. 라고 했지만 결국 꼴찌였어요. 마지막은 종필 아저씨였는데 종필 아저씨가 깜짝 놀라게 했어요. 평소에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며 투덜거리던 분이 막상 게임을 시작하니까 정말 차분하고 정확하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아저씨 되게 잘하시네. 종필 아저씨는 화려한 기술은 없었지만 실수도 없이 꾸준히 달려서 결국 3등으로 들어왔어요. 1라운드가 끝나고 점수를 계산해 보니 어른팀이 의외로 선전했어요. 물론 아직 청소년 팀이 앞서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생각보다 잘하시네. 그러게. 진짜 한 달 만에 이 정도라니. 2라운드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게임을 했어요. 장애물도 많고 코스도 복잡한 게임이었죠. 이번에는 영수 할아버지가 먼저 나섰어요. 1라운드에서 실수했던 걸 만회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엔 차분하게 하자. 실제로 영수 할아버지는 이번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차분하게 게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2등. 와, 할아버지 대박. 말숙 할머니는 이번에도 꾸준히 잘했고 순자 할머니는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요. 비록 꼴찌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종필 아저씨는 이번에도 묵묵히 자기 실력을 발휘했어요. 2라운드가 끝나고 점수를 다시 계산해보니 어라? 어른팀과 청소년팀의 점수가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이거 진짜 어른들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설마. 그럴 리가. 3라운드는 마지막 결승전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게임으로 팀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게임이었죠. 어른팀은 작전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맞아. 우리가 진다고 해도 이미 충분히 잘했어.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영수 할아버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라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야 했어요. 순자야, 왼쪽으로. 말수가 지금 점프. 종필아, 아직 기다려. 어른들의 팀워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이라 그런지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반면 청소년들은 개인 실력은 뛰어났지만 팀워크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야, 너 왜 거기서 그래? 아, 미안. 게임이 진행될수록 어른팀이 점점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어른들이 이기고 있네. 진짜 대박이다. 관중들도 점점 흥미진진해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짜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 파이팅!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 순간 정말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청소년 팀이 막판에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른팀이 이겼어요. 와! 마을회관이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우리가 정말 이긴 거야? 라며 믿기지 않아 했고, 영수 할아버지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 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말숙 할머니는 손자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라며 웃고 있었고, 종필 아저씨는 게임도 나쁘지 않네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청소년들도 처음엔 어떻게 우리가 졌지? 라며 당황했지만 곧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대단하세요. 라며 축하해줬어요. 경기가 끝난 후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떡과 음료수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진짜 이기실 줄은 몰랐어요. 어른들도 기뻐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영수 할아버지도 승부욕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재미가 더 컸어. 라고 했어요. 말숙 할머니는 손자랑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 게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얘기, 친구 얘기도 듣게 되고, 종필 아저씨는 처음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했는데 해보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재미도 있고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청소년들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게임 모임을 가져봐요. 같이 팀을? 네. 어른들은 경험과 전략이 좋고 저희는 기술이 좋으니까 합치면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을 들은 어른들은 정말 기뻤어요.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 좋다.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세대 통합 게임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에서 모여서 함께 게임도 하고 새로운 게임도 배우고 때로는 다른 마을 팀들과 친선 경기도 하기로 했어요. 동아리 이름은 실버 게이머즈로 정했어요. 어른들의 은발 실버과 게이머를 합친 이름이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경로당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오늘 뭐 할까? TV나 볼까? 장기나 둘까? 이런 대화들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오늘 새로운 게임 나왔다던데. 이번 주 토너먼트 준비는 어때? 민수가 알려준 새 기술 연습해봤어. 이런 활기찬 대화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서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가 요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줘. 게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도 나오거든. 영수 할아버지는 손자가 나한테 게임 가르쳐주면서 할아버지도 멋있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말숙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이 우리 집에 더 자주 와. 게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종필 아저씨는 게임하면서 머리 쓰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지.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게임 동아리 만들어보자. 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옆 마을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도 게임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 마을에도 와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실버 게이머즈는 다른 경로당에 게임을 전파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매월 한 번씩 다른 경로당에 가서 게임을 가르쳐주고 함께 친선 경기도 하고.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 경로당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아침에 경로당 문을 열면 오늘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던데. 어제 연습한 콤보 써봐야겠다. 이런 대화들이 들려와요. 벽에는 게임 대회에서 받은 상장들이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게임용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거예요. 게임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손자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물론 아직도 가끔 웃긴 일들이 벌어져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순간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영수 할아버지는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의자에서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종필 아저씨는 여전히 게임 용어를 틀리게 말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마저 이제는 모두 사랑스러워 보여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른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젊은 애들한테 뒤지지 않아. 나이가 들어도 배우면 할 수 있어. 새로운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자신감이 게임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 퍼져나간 거예요. 스마트폰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도 배우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도 도전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 젊은 애들은 할머니들은 이해를 못해.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게임을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도와가며 함께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른들은 젊은 애들도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경로당은 북적북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 경로당에서 게임 소리가 나네 라고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기도 해요. 게임으로 세대 갈등을 해결한 마을이라고 해서 TV에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TV나 신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새로운 취미를 찾고 활력을 되찾았고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과 더 가까워졌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게임 한번 해볼래? 이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새로운 걸 배우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게임이든 뭐든 상관없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즐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을 경로당에서는 오늘은 내가 1등 할 거야. 할머니, 이 기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다른 마을이랑 경기 있다며? 이런 활기찬 대화들이 오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짓고 있을 거고요. 게임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계신다면 용기 내어 제안해 보세요.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같이 배워봐요. 처음에는 그런 거 왜 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분명히 재미있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나이, 세대, 이런 건 생각보다 큰 벽이 아니에요. 함께 웃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감을 느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e스포츠 대회라는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에서 시작된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어떠셨나요? 게임으로 세대의 벽을 허물고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우리 모두도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